근데 어떤 분은 제가 이제 고객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려고 했더니 대뜸 뭐라고 하냐면, 이젠 그만 그들을 위해서 생각을 그만하고 싶어요. 오로지 나를 위해서. 오늘 주제는요, 1인 기업, 1인 경영의 파워 빌드업이라고 따졌어요. 오늘은 좀 그래도 본인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그릇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릇을 만들었다면 채울 수 있는, 이게 1인 기업이고요. 1인 경영은 그릇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관점을 좀 경영자 관점으로 가지면 어떨지. 그죠? 뭔가 빌드라는 게 뭐예요? 뭔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죠. 네. 시작하는 단계에서 기반이 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왜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드웨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눈에 잘 보여요. 이게 커 보이기도 하고 보험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근데 그렇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좀 기반이 될 만한 하드웨어를 먼저 재직 중에 먼저 만들어 놓으면 어때? 이건 충분히 만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네. 네. 생각력. 그러니까 좀 생각력 앞에는 가슴 뛰는 생각력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의 어떤 생각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이거죠. 여러분들의 미션과 여러분들의 비전에 본인이 감동할 때 가장 큰 거죠. 그렇지 못하면요, 진짜 가슴이 뛰도록 뛰세요. 뛰면은 가슴이 뛰겠죠. 그게 내가 어떤 방법을 생각할 거냐라는 거죠. 제가 과거에 읽은 책 중에서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 그게 더 매직 오브 싱킹 빅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크기만큼 얻는다는 거 맞아요. 생각의 크기가 좁잖아요. 그는 코앞에 있는 것밖에 해결을 못합니다. 생각의 크기가 넓잖아요. 내가 지금 이 고객과 내가 지금 처해진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마무리해야 되겠지 이거죠. 질문을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자 질문 좀 띄워주시고 제가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지방에서 이게 어느 지방인지 모르겠어요. 어린이집을 25년 차 운영 중인 원장님이십니다. 대단하시네요. 인구 감소와 지방 경제 악화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을 생각해 보았지만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 저는 1인 경영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자, 지금 보세요. 일단 이분이 25년 동안 어린이집 운영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경영 악화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경영 악화의 원인을 뭘로 봤어요? 인구 감소와 지방 경제 악화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분한테는 내부 요인이 아니라 외부 요인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게 긍정적인 요인이 되진 않지만 절대적 요인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25년 동안 해온 일이 있는데 1인 기업이라고 그래서 1인 경영 새로운 걸 뭔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새로운 거 봐도 돼요. 만약에 연관성이 있는 거라면. 어떤 연관성일까요? 뭐 이분이 만약에 어린이집을 이렇게 운영을 했다면 이분이 어린이집 하면서 다른 1인 경영 요소를 한다면 아마 이 어린이집에 관련된 교육이나 운영이나 이런 노하우를 풀어도 되겠죠. 근데 이 본인이 1인 경영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고객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럼 이분의 고객은 누구여야 될까요? 그냥 일반적인 부모님을 두면 안 될 겁니다. 수준이 안 맞죠? 이분이 25년 동안 했다면 이분의 고객은 누가 돼야 돼요? 다른 지역의 어린이집을 경영하시는 경영자들이 됩니다. 그럼 이분이 이 경영자들에게 뭔가 주어야 될 노하우가 정리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일단 세 가지 정도로 좀 솔루션을 좀 드렸어요. 10분 경영 하듯이. 첫째, 이분이 25년간 운영 중인 그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좀 수치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지 말고 몇 명의 학생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몇 명이에요. 그죠? 제가 실제로 이분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현재 20명이래요. 근데 제가 그러면 몇 명이면 해결되겠어요? 그랬더니 30명이면 해결된대요. 그럼 10명만 더 모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을 더 모으기 위해서 이분이 하셔야 될 노력들을 한번 찝어보는 것. 왜냐면 이 경험이 결국 나중에 이분이 다른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가리키거나 컨설팅할 때 이 경험이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물론 이제 외부의 요인이 있어요. 인구도 줄고요. 지방 경제도 좀 안 좋고요. 근데 이 요인을 내부로 돌렸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어린이집이 A에서 B로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은 뭘까요? 그래야 매뉴얼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지식 창업, 뭐 경험을 돈으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요, 그냥 객관적인 경험은 돈이 잘 안 돼요. 주관적 경험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만의 필살기로 나만의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입장에서는 현재 20명의 학생을 30명으로 만들어내는 내부 요인을 찾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밖에서 10명만 더 찾으면 되겠죠. 물론 그것도 있지만 현재 기존의 20명의 기존 학생들에게 더 잘하는 것. 지금의 20명의 내부 고객에게 부모님께 더 잘하는 것. 이분들과 연결을 맺는 것. 이분들의 소개를 통해서 받는 것. 이것도 하나 방법이죠. 세 번째는요. 아마 이렇게 해서 지금의 문제를 좀 더 나은 문제로 해결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본인의 콘텐츠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본인의 콘텐츠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이분이 새롭게 뭔가의 1인 경영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기회를 찾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헬리콥터 뷰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네. 요 위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방이 다 보이죠? 네. 조금 더 위에서 보면 이 건물이 다 보이죠? 네. 조금 더 올라가면 강남구 다 보이죠? 네. 그런 거예요. 쭉쭉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현재 갖고 있는 문제는 코앞에 있는 문제가 맞아요. 근데 이 문제를 조금 멀리서 보고요. 저 위에서 보면 쭉 봤을 때, 아,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내가 나중에 1인 경영이 됐을 때 내 컨텐츠가 될 수 있다. 이 생각력의 가장 큰 건 뭐냐면 생각의 크기예요.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부채 때문에, 대출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문제 있죠? 이 문제를 코앞에 두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멀리서도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내게 이 문제는 어떤 의미인가 이거죠. 또 두 번째는 이 생각의 방향이에요. 이 생각의 방향이 뭐냐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게 있어요. 이거를 제가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건데요. 긍정과 낙천입니다. 그러니까 낙천은 뭐냐면 어떻게 되겠지 이거예요. 네. 긍정은 뭐죠? 잘 되겠지. 네. 잘 되겠지와 어떻게 되겠지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린이집의 학원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모두 다 어려우니까 나도 어려워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분도 계세요. 나도 어려워야 돼. 우린 어려운 게 너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생각의 정리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는 거. 우리 저 유진이 엄마가 옷장 문을 딱 열어놓는데 옷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야.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입을 옷이 없다 그래요. 근데 입을 옷이 없는 건 아니죠. 네. 뭐가 없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힘은 정리에서부터 시작해요. 자, 첫 번째는 생각의 크기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뒤에서 멀리서 볼 수 있는가. 내 집구석에 있을 땐 내가 잘 안 보여요. 내가 집을 떠나면 집에 있는 내가 보이고요. 집에 있는 가족이 보이죠. 이게 생각의 크기예요. 2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서 2걸음 뒤에 가서 내 식사를 보라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지? 어디로 가고 있지? 예. 제가 1인 기업 때 그 보통 혼생 시간 많이 두죠. 혼생 시간. 사실 그 시간이 자칫 잘못하면 되게 우울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저는 뭐냐면 혼자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을 때 뭐부터 하냐? 닥치고 하지 말고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혼자서 어떤 생각해요? 혼자 있으면 내가 누구지? 내가 지금 해야 될 역할이 뭐지?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의 성과는 뭐지? 내가 누구로서 있어야 되지? 이거죠. 이게 생각의 크기를 넓혀야 내가 여기에 있을 때 각각 다른 나를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이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객관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첫 번째예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1인 기업, 1인 경영의 정말 파워풀한 빌드업을 하기 위해선 우리의 생각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생각 없이 무조건 강의 듣고 생각 없이 무조건 강의를 들었다고 그걸 해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이 생각에서 나오는 게 콘텐츠예요. 콘텐츠는 누구를 생각해야 나올 수 있죠? 고객입니다. 맞아, 고객이에요. 아, 이게 어려워요. 근데 어떤 분은 제가 이제 고객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려고 했더니 대뜸 뭐라고 하냐면 이젠 그만 그들을 위해서 생각을 그만하고 싶어요. 오로지 나를 위해 생각하고 싶어요. 이 얘기는 그럼 돈이 안 돼요. 직장생활 오래 하면 인정욕구 높아지잖아, 왜. 근데 인정욕구가 높아지면은 뭘 잃어버려요? 나를 잃어버려요. 인정하는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만 생각하지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1인기업 분들이 1인기업 시작했을 자신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생각이 뭐냐면 수익 모델이에요.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이거죠. 이거는 이렇게 다방면이 아니에요. 그 파이프라인, 유튜브도 하고 모두 하고. 근데 저는 약간 그거 부정적이에요. 차라리 이 컵 하나를 차고 넘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음식점 장사 하면서 돈 안 되는 사람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분점 내는 사람이에요. 이것 좀 잘 된다고요? 2호점, 3호점 된다는 거. 차라리 1호점에 줄을 쓰게 만들라. 라고, 백종원 씨가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서 효과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 단계에서 고급 버전을 만들어서
시간 대비 수익 단가가 높이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